마틴이 만든 네이버 카페 마틴의 미니벨로 연구소.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역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여기 울산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까지 약 43km를 지금 이제 지난달에 자전거 입문한 친구와 함께 라이딩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지난달에 미니벨로 입문한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틴의 친구 미벨 초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23km 라이딩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3km에 비해서 오늘 탄 43km면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느낌인데 23km 라이딩에 비해서 43km 라이딩은 좀 어땠나요? 지난주에 한강을 23km 정도 달렸는데 그것도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이게 참가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올해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빨리 끝났고 그냥 체력적으로 뭐 그렇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즐거웠다. 그리고 한강에 또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갔었는데 이번 이제 울산 라이딩은 한 달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조금 코스가 길어서 약간 이제 걱정을 좀 했었죠. 근데 오늘 중간 정도에 한번 쉬고 또 나머지 절반 오고 했었는데 확실히 한 30km 정도 지날 때부터는 확실히 좀 다리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또 오르막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에는 이제 뭐 팔도 좀 쑤시고 어깨도 좀 쑤시고 그래서 확실히 체력적으로 이제 한 40km와 20km는 훨씬 더 좀 힘든 그런 좀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놀랐던 게 우리가 한강에서 탔을 때는 거의 평지 위주였고 오늘 여기 울산에서 탔을 때는 이제 한 30km 정도까지는 거의 평지였고 마지막 한 10km 정도는 굉장히 좀 오르막도 많고 길도 좀 험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자전거 이제 막 입문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체력이 좋았다. 왜냐면 저는 옛날에 이제 미니벨로 처음 입문했을 때 15km 타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뻗을 뭐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 탔을 때도 20km 이상 탔고 지금도 40km 이상을 탔는데도 거의 이렇게 힘든 데서 없이 그냥 이렇게 꽤 우리가 그래도 한 20km, 22km 이렇게 속도로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좀 하체 쪽으로 운동을 했던 게 있었나요? 뭐 노동을 많이 했죠. 네, 뭐 애들 키운다고. 근데 그래서 운동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오늘 자전거를 타면서 되게 어렸을 때 친구들과 그 동네에서 이제 멀리 제가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직동 거기까지 저희 동네에서 타고 가서 또 하루 종일 타고 또 돌아오고 그랬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아직 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경로를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길을 오히려 그냥 저 언덕만 넘으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달렸던 거고 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코스의 난이도 이런 거 알고 있었으면 아마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약간 행군하던 그런 느낌? 한 20년 네. 전에 그런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지금 티티카카 플라이트 P9에 제가 최근에 이제 선물로 준 저기 턴 카고렉에다가 오늘 이제 오르트리 패니어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자전거를 타봤단 말이죠. 네. 그 전에 자전거 탈 때는 왜 등에 가방 메고 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등에 가방 메고 탔을 때에 비해서 저렇게 이제 전용 패니어를 장착하고 tas을 때 어떤 소감, 차이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 여행을 오기 전에 저 턴 카고렉을 이제 달았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백팩을 뭐 짐을 간소하게 싸서 오려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난 이제 뭐 7, 8월에 그 휴가 때 동네 이제 도서관을 백팩을 메고 다니면서 뭐 책을 또
빌리고 반납하고 이러면서 뭐 한 4-5번씩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상당히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물론 날씨도 좀 더웠지만. 그래서 이제 백팩을 최대한 이렇게 스트랩을 줄여가지고 막 어깨까지 거의 네, 거의 등산 짐 짊어지듯이 그렇게 줄여서 제가 좀 부담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저 빨간 가방이 처음에는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몇 번 돌아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세 군데에서 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게 있어서 아 이게 웬만해서는 뭐 사람이 떨어질 정도로 자전거가 뭐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면 이것도 뭐 떨어지지 않겠구나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약간 가방의 존재를 잊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부터는. 그래서 네, 좀 충분히 네, 등에 매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좀 편안한 네, 라이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건 너무 상쾌하고 좋은 일인 거죠? 네네. 등이 뭔가 맸을 때보다. 네네.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을 한번 해보면서 아 이런 게 되게 아쉬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근데 울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거든요. 살짝 맞죠? 내릴 것 네. 같듯. 근데 한 30km 정도 아까 전에 이제 그 중간쯤부터 거기는 비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소나기가 좀 왔었는지 그래서 물 웅덩이가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바닥에 물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앞에 두 분이 먼저 가시고 근데 물 웅덩이를 별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쌩쌩 지나가시길래 저는 이제 속도는 뭐 비슷하게 내야 되니까 줄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물 웅덩이를 최대한 좀 없는 곳으로 피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나중에 좀 도착해서 보니까 제 그 자전거 뒤쪽 부분이랑 네. 제 등이랑 이런 데 이제 흙탕물이 엄청 튀어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저는 앞에 있는 두 분은 너무 멀쩡하길래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그 흙탕물을 뭐 이렇게 막아주는 머드가드? 네, 머드가드?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아 이런 게 또 뭐 자동차나 이런 데 뒤쪽에 달려 있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상태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그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장거리로 자전거를 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이게 흙탕물 한번 경험하면 다 누구나 머드가드 장착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좀 이렇게 장거리 탈 거를 생각하고 자전거를 구입하셨다면은 그냥 자전거 구입하실 때에 그 판매처에서 머드가드 아무튼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이제 장착이 가능하니까요. 처음부터 장착을 거기서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되게 좋고 또 어떤 제품들은 또 처음부터 머드가드가 달려있는 제품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장거리 탄다 그러면 머드가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서 자전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거리 라이딩에 필요한 물건들을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